3천만 원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갭 투자가 결국 부채를 3억까지 키웠습니다. 이번 주에 그 중 하나를 정리합니다. 한때는 3, 4천만 원 올랐던 지방 아파트가 결국 이것저것 4천만 원 손실로 잔금을 치르게 됐습니다. 당장은 후련하지만 한편으로는 싸늘하네요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미 써버린 증액 전세 비용을 상환해야 하거든요.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. 상승장에서 지방 소액 갭 투자가 정말 쉬운 투자처럼 보였습니다. 몇 달 지나면 몇천만 원 오르고 운 좋게 팔면 적지 않은 수익이 났습니다. 아, 이 방식은 그냥 되는구나. 한두 개 더해도 괜찮겠지. 그런데 문제는 몇 번의 성공 경험이 무지성 투자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. 그렇게 지방 아파트를 소액으로 한두 채씩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작은 수익이 반복되었죠. 그때는 제가 잘해서 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상승장의 운빨이었죠.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그렇게 지방 물건을 한두 채, 때로는 두세 채를 동시에 매수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소액이 아니게 되더라고요. 관리해야 할 대출이 들고 신경 써야 할 임차인이 들고 팔아야 되는데 매도사는 꺾이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역전세는 계속 터지고 버티기 힘든 시간이 계속됩니다. 관련 영상도 꼭 참고해주세요. 이번 주 잔금을 치르는 물건이 있어요. 처음에는 3천만 원 갭으로 들어갔던 지방 아파트죠. 한때는 매매 전세가 3천만 원 이상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.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욕심을 못 추려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보니 가격은 다시 내려왔고 결국 고점 대비 6천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. 결과적으로 저는 4천만 원 손실로 매각하게 됐습니다. 이상하죠? 손실인데도 마음은 조금 후련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싸늘합니다.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 더 있기 때문이죠. 아직 처분하지 못한 지방 빌라가 있어요. 지방 빌라도 한때는 투자붐이었거든요. 이것도 처음에는 대부분 2, 3천만 원 갭 투자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4, 5천만 원 정도 빠진 것 같네요.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누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.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도 바라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. 이게 소액 갭 투자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. 가격이 빠지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언제 처분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. 매매로 내놔도 문의도 없고 가격을 낮춰도 반응이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세, 중개수수료,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. 처분 안 되는 부동산의 고통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제가 반복한 실수는 3가지였습니다. 첫째, 상승장에서 운 좋게 진행된 성공을 실력으로 착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 판단은 틀렸다고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. 두 번째, 소액이라는 말에 정신줄을 놓고 달려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개가 되고 대출, 세금, 이자, 공실, 수리비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. 세 번째, 매도 계획 없이 매수만 했습니다. 살 때는 늘 희망이 가득했죠. 전세 끼면 얼마면 되지? 이 정도면 얼마나 오를까? 그런데 팔 때는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격언이 진리인가 봐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. 그래도 2, 3천이면 괜찮지 않을까? 수도권은 비싸니까 지방에서부터 빌라는 싸니까 손해봐도 에이,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괜찮겠어?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가격 방어가 안 되는 투자. 매도 전략 없이 소액 투자가 진짜 위험한 투자입니다. 부동산을 살 때보다 팔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. 저는 그걸 너무 큰 값을 치르면서 배웠습니다. 저는 지금 빨리 부채를 줄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. 손실을 확정하는 건 아프고 오래 들고 있던 물건을 손해보며 정리하는 것도 씁쓸합니다. 그래도 저는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아직 한창인 40대니까요. 지금이라도 부채를 줄이고 가족에게 덜 미안한 선택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나쁜 물건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.